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독일문화 컨텐츠 전공 김지원입니다. 한 학기 동안 현대미술 전공 정신현 교수님, 아동학과 최지은, 권비경 교수님과 함께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논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하면 대학별 전공 개방의 모집 단위를 운영하게 되고 1학년 전공 진로 탐색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입생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학교 생활을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가 요구하는 현실과 다학제 간에 협력하는 연구 모델을 개발하여 신입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한 방안에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공별로 신입생 적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했는데요. 독일문화 컨텐츠 전공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한 적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독일 학업 중단 현행을 국내 및 독일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내는 학업 중단한 추세가 2000년대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고 독일은 유난히 이제 학사과정 중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전공 선수 지식이 전제될수록 민트 전공 즉 스템 과목의 스템 전공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이는 독일 문화 컨텐츠 전공도 독일어에 대한 전공 선수 지식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환경에 있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네, 학업 중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업 중단 모델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독일 호이블라인이 제안한 학업 중단 모델을 통해서 즉 준비 단계, 진행 단계, 결정 단계를 분석하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단계는 진행 단계에서 개인별 학업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학업 중단을 하게 되는 동기는 대부분 학업 성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가 경제적 상황이고 국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학업 중단의 원인은 전공과 관련된 분야와 또는 교육 성과가 낮을수록 중독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독일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중독 탈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경향을 보이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업 중단을 하게 되는 계기는 개인 및 기관적 측면, 즉 대학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중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서 이를 근거로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봤는데요. 그 방안으로서는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방안을 기존 체계에 있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러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러닝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분명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고 그 다음 비교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수업은 학업 성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과 수업을 보다 유연하게 작용을 하여서 예비 과정과 브릿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신입생들을 위해서 학기 전이나 초반에 독일어에 관련된 집중 강좌를 실시하거나 학기 과정 중에서는 브릿지 과정을 통해서 회화 클럽 같은 것을 운영하여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언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에서는 재학생 및 동문특강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 독일 문화 컨텐츠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독일 문화 이해 프로그램으로서 키노 아벤트에서 독일 영화의 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독일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독일에서 현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일 문화 탐방 프로그램 및 유럽 취업 박람회 등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보다 더 전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서 즉 튜터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튜티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두드러지게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서 튜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의 학습 문화 및 선후배 간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입생 적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 독일 문화 콘텐츠 전공에서는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현대미술 전공 신입생 적응을 위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공진로 탐색 교과목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 전공의 경우에는 전공 주임이 진행을 하지만은 전체 전임 교수가 팀집층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진로 탐색 교과목의 운영 시 전략으로 6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전공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학생들로 시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해서 현대미술 전공의 특수성을 확인시켜줘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 생활의 기대와 고민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신입생의 기대와 고민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고민 3가지를 수업에서 같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조정해서 학생들이 안고 있는 고민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다음 전임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은 교수님의 분야별 세부 전공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전공 친밀감을 증진하고 전공 진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가까운 롤 모델을 제시로 해서 학생들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선배 및 현장 전문가 특강을 실시해서 이러한 기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기 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전공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지만은 근데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는 진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과 신입생 적응 지원 방안 적응을 위한 사례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전공진로 탐색 교과목을 운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아동학과는 교육 분야와 심리 분야의 교수 1명씩 팀티칭으로 융합으로 진행을 했고 수강생이 66명이다 보니까 대규모 강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동학과도 마찬가지로 6가지로 논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클래스의 공지사항을 올려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바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또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슬라이드와 소집단 액티비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과 전반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였는데 전공 소개, 교수진 소개, 또 어떤 분야를 배우는지, 어떤 분야를 진출하는가에 대해서 학사지원팀, 취업경력팀과 협력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네 번째는 선배 특강, 즉 재학생 특강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였고 그다음 현장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보다 그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5번째로는 교수 면담을 대규모 강의이다 보니까 1대1 면담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6대1 집단 면담을 진행해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미리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면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교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6번째 만족도 및 개선점을 분석하였는데요. 그래서 대체로 예를 들어서 현장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교과목 평가에서도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선배 특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호응이 높았고, 학생들이 졸업생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증설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추가 설문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만족이 되었지만은 다소 동영상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동영상이 전공과의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결국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개인별 학업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해서는 비교과 수업과 서비스 러닝 수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튜토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다음 전공 교과목인 전공 진로 탐색 교과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가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